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봐야 될까요? 아마 지금까지 보도에 보면은 북한의 강원도 기대령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이 동북 방향으로 아마 김책시 남당 방향으로 쐈고 지금은 이제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 아마 북한의 기존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스커드 B형 정도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스커드 B형 같으면 한 300km의 사거리가 됩니다. 네. 물론 스커드에서는 B가 있고 C가 있고 또 스커드 ER 해가지고 계량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거리 상황을 봤을 때는 스커드 B형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교도통신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요. 또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합참 역시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단거리 중에서도 기존의 미사일이라는 건 주로 액체 연료인데 고체 연료식 탄도성의 미사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스커드 이하 이런 계량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KN-01, 02 이것은 탄도성의 미사일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형 방사포 북한에서 과거에 많이 발사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탄도성의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을 생각하고 단지 그러나 지금까지 약 한 250에서 300km 내에 또 그리고 강원도 기대령에서 김책시 남당으로 쐈다는 측면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스커드 B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일단 사거리로 봤을 때는 스커드 B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달 28일에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단순히 어떤 무력용 시위용인지 아니면 미사일의 기술 진전을 위해서 발사한 것인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것이 북한은 다목적 의도를 항상 가지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통상적으로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인데 동계훈련은 12월 1일부터 다음에 4월 30일까지 열리고요. 하계훈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지금은 이제 딱 보면은 북한의 하계훈련 기간이죠. 네. 또 특히 거기에 있는 강원도 기대령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하계 종합 복합훈련장이 있습니다. 네.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여기에 특각이라는 데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하계 휴양 가가지고 군인들의 종합적인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훈련용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또 시대가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운운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지금 한미 을지 군사훈련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북한의 의도는 우리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반의 성격도 좀 있다. 또 그렇게 보여지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항의하는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아마도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제 북미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북한이 이런 기대를 좀 저버렸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서로 맞대응 무력 시의 그런 거 볼 때 또는 말폭탄을 볼 때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좀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역행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출범 후 8개월 상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 다르고 내일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르고 트리슨 국무장관 이야기 다르거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북한에 대해서 이 미국 존중했던 이 부분이 북미 간의 접촉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두고 나름대로 이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북한에 대한 일종의 기대 이런 게 있는 것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누역 채널을 통한 물미 접촉의 결과 이런 선상이 샜다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북미 간 나름대로 대화 개선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좀 만약에 스커드
B 이런 단거리 미사일 이것은 결국은 북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가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북한이 도발을 했다면 예전처럼 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국면이 이어질까요? 그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적어도 뭐 사거리 1000km 이상 또 그리고 뭐 중거리라든지 이런 ICBM급을 발사했다 하면은 상당은 이 북미가 아까뿐만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하계 훈련 기간이고 또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고 과거에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북한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북미 관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거리가 짧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일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이런 대화 기조에 좀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 대화라는 것은 환경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상대 측이 무엇을 원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그 총리 간의 여러 가지 대화 선상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나름대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이것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출범 후 100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부분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의 역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베 총리하고의 대화, 이것은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엿볼 수 있다 보여지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이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협조, 뭐 이런 것이 대통령 또 최고 지도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이 조그만 이런 그 단거리, 뭐 서껏 한 300km 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느끼고 나름대로 이 한미일 공조체제에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조는 있겠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정책에 대한 변화, 다시 말해서 이 한일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여기에 대해서 큰 대응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더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뭐 주변국들의 입장 살펴보는 김에 중국과 러시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뭐 크진 않겠지만 어떤 입장의 변화에 대한 그런 변화 움직임이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제 지금까지 그 이런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비록 뭐 탄도성이 만약에 그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겠죠. 설령 위반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탄도성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지금 이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유엔 안보리 또는 의장 성명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도 그러나 크게 그렇게 그 부각시키지 않은 거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중국과 북한 관계 좀 소원한 관계 선상에서 러시아가 그 틈새를 지금 이제 끼어들고 있죠. 아마 러시아가 그 9월 한 7, 8일 돼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동방경제 포럼 이것도 열리고 아마 이 계기에 우리 대통령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북한도 아마 그 대경제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러 관계도 좀 더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크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러시아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다음 달 초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지만 러시아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뭐 압박이나 그런 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뭡니까? 지금까지 그 이 북한은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중단하고 그 한미는 군사훈련 중단해라. 이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상중단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양병행이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니 이게 북한은 비핵화. 지금 이제 북한은 평화협정, 미국은 비핵화 이렇게 서로 달리는 이런 평행선이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라. 육자에 대한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동방경제 포럼 이것을 계기점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북한의 비핵화, 평화 안정 이것이 이끌기 위해 가지고 관계 당사국들, 한국, 미국, 일본 특히 또 육자국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 대해서 강조할 것이고 어쩌면은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적극적인 중재자적 역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네, 그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나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까지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앞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지금까지 이런 그 탄도성의 미사일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수발의 이런 그 사거리가 한 300km 내외 이런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위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적어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되 결과론에 있어가지고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정도 채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이 미사일이 실패했다, 도중에 폭발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게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반발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지금 UFG가 31일까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또 북한의 과거계금 사용할 때 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조만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아마 이렇게 그 훈련용을 겸해가지고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한미의 반응을 나름대로 탐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미에서 이런 훈련 기간은 혹시나 지금까지는 아니지만도 이 훈련을 계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이 미국의 전략자산 다시 말해서 스텔스기라든지 전폭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면 북한 또한 거기에 대한 맞대응 무력 사회 차원에서 이 무력 시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 높인 다음에 아마 SLBM이라든지 또는 지상형 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맞대응 무력 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